지각운동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한반도의 지각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한반도의 지각운동을 볼 때는 이제 지질 구조, 지질 계통부터 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지질 시대를 보면 성캄브리아대의 지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성캄브리아대는 시생대랑 원생대로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시원생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시원생대 같은 말입니다. 이 시기 때는 우리가 지괴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어요. 자, 지괴는 이제 이 시대 때 만들었던 지괴는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정도 나눌게요. 세 개의 큰 지괴로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평북 개마지괴, 경기지괴, 영남지괴 이렇게 있습니다. 지괴는 우리가 다 변성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질 계통을 보면 변성함이 같다라고 보면 되고, 주요 지각 운동으로는 변성함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변성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고생대 보겠습니다. 고생대에는 뭐 성간부리아기, 뭐 석탄기, 폐름기 등등이 있는데, 이제 고생대 때는 그러니까 조륙 운동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지역이 이제 융기를 했다, 침강을 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고생대 때는 어느 지역이 만들어졌냐면 분지가 두 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다에 잠겼어요. 고생대 초기에. 그리고 이 부분도 보여줄게요. 이 부분도 바다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는 우리가 조선 노충군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석회암이 발견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선 노충군 요 시기에는 이 지역, 지금 평남 분지랑 옥천 분지 요 두 개 사이에 이 부분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바다가 돼요. 그래서 바다에 살던 해양 생물체들이 이제 시체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제 석회암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층이라고 해서 지층이 보이지 않는 결석할 때 결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층인데 요때 한반도 부분이 조륙운동 중에 융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층을 봤을 때 아래층에 있는 지층이랑 위쪽에 있는 지층의 사이가 위쪽에 있는 지층과 아래층에 있는 지층의 탄소 분석을 해봤을 때 얘가 1억 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제 이 결층 시기에 1억 년 동안 조금씩 융기를 했다. 이렇게 봐줍니다. 1억 년의 결층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평안노충군이 만들어지게 돼요. 같은 지역입니다. 경남분지 옥천습대 고생제 때 만들어졌던 지역이죠. 그래서 평안노충군에는 우리가 여기서 우연탈이 채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생대. 중생대가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얘는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 이제 초기, 중기, 말기로 선생님 초기, 중기, 말기. 실제로 지질시대로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구별을 합니다. 트라이아스기에는 이제 그때는 속림변동이에요. 무슨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반도에 있는 이 땅을 흔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속림변동에는 속림변동 때는 어떤 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 랴오뚱 방향에 조선이 생겨요. 여기에 조선이 이렇게 이 부분이 랴오뚱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속림운동이라서 이제 속림화강암이 이 관입을 해요. 관입. 그리고 그다음에 쥐라기. 중생대 쥐라기 때는 대동노충군이 만들어지고요. 대동노충군은 선생님이 나중에 지도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동노충군.
노충군은 쌓여서 누적돼서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대국 노충군이 있었고 이때는 주요 지각 변동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보조선운동. 여기서 변동이란 단어랑 조선운동이 있는데 변동은 약한 조선운동이에요. 습곡이나 단층 같은 게 약하게 생긴 거고 조선운동은 산을 만드는 운동이니까 습곡과 단층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었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대보조선운동이 발생을 하면서 대보화강암 이 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보조선운동이 굉장히 격렬했던 조선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지층, 그 앞에 있었던 깡캄브리아대나 고생대나 중생대 초기에 있었던 그런 지층들을 모두 교란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대보조선운동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했던 거는 얘네들이 교란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 뒤쪽에 생긴 지층들은 교란이 생기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백악기. 백악기에는 경상누청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상분지. 그리고 여기 경상분지가 이 부분이 호수라고 했었습니다. 이 호수 부분에 해적물들이 쌓여서 암석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 백악기 시대에는 불국사 변동 불국사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 불국사 변동이기 때문에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불국사가 우리 경주에 있잖아. 포항 밑에 경주. 그래서 이 지역에 불국사로 유명한 경주 근처에 이제 여러 지질 방향으로 지질 구조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중생대 쥐라기 시대 때는 중국 방향의 구조선을 중국 방향의 구조선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노충군은 뭐 퇴적암이라고 했었죠. 퇴적암이 있어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다라고 했었고요. 다음 신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생대는 3기와 4기로 나눌 수 있는데 3기와 4기를 나누는 기준은 인류의 출현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을 3기라고 하고 그 이후를 4기라고 해요. 인류 발생을 기준으로 3기와 4기로 나누게 되는데 3기 때는 이때는 요곡 운동이랑 그리고 단층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동성 요곡 운동, 그 요곡 운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기 때는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돼요. 그래서 제주도, 용인기독도, 그리고 백두산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죠. 3기 때는 두만지괴 그리고 길주명천지괴가 중생대 3기 때 만들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도를 잠깐 보여줬었는데 요거에 대한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살짝 볼게요. 요거를 이제 이 지도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암석에 대한 그런 지도인데 이제 옛날부터 오래된 것부터 보겠습니다. 전성함이 시완생대를 보면 여기에 이 지역에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1번, 3번, 5번. 제가 했던 걸로 하면은 1번, 3번, 5번 지역에 시원생대의 변성압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고생대는 2번, 4번이라고 했죠. 고생대인 초록색을 보면 2번 지역과 4번 지역. 보면 여기에 얘네가 고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 지역이고 조선 육중과 평안 있고 평남 분지와 옥천 때 지역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무연탄과 석회암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생대 볼게요. 중생대 때 퇴적암은 중생대 퇴적암은 경상분지였죠. 경상분지. 경상분지 있는 지역이 노란색. 중생대 때는 경상도 일대가 호수라고 했었죠. 이때 만들어진 지역이고 또 신생대 퇴적암은 많이 분포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군데군데 조금씩 두만지게 보이고 있네요. 이만큼이 퇴적암이 되고요. 그 다음 화성암을 보겠습니다. 화성암을 보면 화산암과 신성암이죠. 화산암은 마그마가 화산처럼 폭발을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땅에 있는 균열로 이렇게 틈으로 열화 분출이라고 하는데 틈 사이로 마그마가 나와서 요감이 나와서 간편하게 나와 있는 지역을 그런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화산암 지역부터 보면 제주도 화산암이죠.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화산암이고 백두산 있는 지역 역시 화산암이 됩니다. 신성암을 보면 신성암은 땅속에서 마그마가 용암이 그냥 굳은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표로 나오게 된다는 건 위에 있는 퇴적암들이 다 깎여서 침식돼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는 신성암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봤을 때 주로 중생대 때 관입이 됩니다. 성림화강암, 대부화강암, 부곡사화강암. 보면은 한반도에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선생님이 영상 올렸던 한반도의 지형 형성 과정이랑 지금 했던 한반도의 지각운동을 결합을 해서 우리가 조금 잘 외워두면은 우리가 한 문제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한반도의 지각운동 설명은 여기까지로